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SCK도 네. 외부에서 다양한 SCK로 침입을 하려고 외부 해커의 시도가 많이 있습니까? 뭐 많이 있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없을 수는 없죠. 아, 네, 없을 네. 수는 없고 한 번씩 뭐 시도가 이제 있는 거는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준 형태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부장님도 이렇게 지금 보안 전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IT 관리자시면서 이렇게 보안도 케어하셔야 네. 되는데 요새 뭐 보안 침해 유형이 네.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스터디하시고 그런 것도 막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사실 저희 내부에는 이제 그 보안 쪽으로 하시는 이제 정확한 그 담당자분이 따로 있긴 있으신데 사업부가 있는 예, 거죠. 사업부가 네, 있고 네.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를 보고 있는데 뭐 일일이 신규로 발생하는 악성 코드를 계속 이제 스터디하고 하기는 사실 벅찬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네.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시고 네. 시스템적으로 플랫폼적으로 그 외부 보안 위협에 대해서 네. 대처를 네.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외부 보안이 이제 주로 침투하는 것들이 윈도우즈나 이제 계정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인 보안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모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통해서 계정 탈취라든지 뭐 해킹 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특정하게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네.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서도 그런 이제 위협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네. 네네. 그 지금 가장 이제 저는 이제 외부 보안 위협하면 요즘은 좀 옛날보다 덜한 것 같은데 랜섬웨어. 네, 랜섬웨어 딱 네,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랜섬웨어에 대한 대처는 네. 어떤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하는지 네네. 이걸 말씀해 주신다면. 랜섬웨어는 이제 종류가 이제 좀 다양하게 그렇죠. 있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용자의 PC에 이제 잠복을 하면서 이제 그 권한을 탈취해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변조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윈도우 10에서 이제 그 권한을 탈취할 수 없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가상화 영역에서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탈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탈취를 해야만 그 파일에 대한 위변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윈도우 10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윈도우 10의 기능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폴더 아니면 특정 뭐 시스템 파일이나 이런 쪽은 변경을 아예 하지 못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 폴더에 대한 설정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제 뭐 변조를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형태로도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제 또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PC에는 이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 클라우드 상에 저장이 돼 있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두면 그나마 또 랜섬웨어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유로운 네.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내 PC가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뭐 클라우드 상으로 전파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원드라이브에 이제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위변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갑자기 뭐 한 50개 이상 아니면 20개 이상의 파일이 변경이 됐다거나 새로 저장이 됐다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막아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아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발생이 되더라도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고 뭐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연구소가 있는 데라든지 뭔가 그렇죠. R&D가 있는 데들은 네. 그 어떤 그 계정 탈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소셜 공학적으로 해가지고 계정 탈취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런 계정 탈취해가지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침투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에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셔서 지금은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디펜더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소위 얘기하는 백신이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가시면 윈도우 디펜더 ATP라고 하는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시는 뭐 알려져 있는 솔루션으로 얘기하면 이제 EDR 솔루션이라고 네네. 부르는데 그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 EDR 솔루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네트워크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PC를 얘기하는 거죠. PC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네. 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PC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나 뭐 행위들이 이상 행위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악성 코드가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위랑 이상적인 행위 경계에서 이렇게 네.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잡아내거나 탐지를 하려면 이게 이제 행위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어떤 프로세스들이 어떤 이상행위를 하고 있는지 보고 요게 자동으로 이제 조금 뭐 위험 행위나 네네. 이상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네. 알림을 주거나 차단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사용자가 전 세계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데이터, 뭐 그렇죠. 어떤 샘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패턴을 인지하고 학습하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저희도 이제 뭐 백신 총판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에 이제 그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이제 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그 악성 코드나 이제 백신을 지급하는 솔루션을 쓰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상행위나 이런 게 탐지됐을 때 이거를 이제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이런 이제 그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 이상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집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문의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답변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서포트도 지금은 이제 그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 뭐 제품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지금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가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가상화로 어떤 시스템 중요한 정보를 네네.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가상화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네. 뭐야? 네. 뭐 한다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기존에 PC밖에 없었을 때하고 그렇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 예전에 이제 PC가 있을 때는 뭐 PC를 예를 들어서 내부를 볼 때 하나의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시스템 영역이고 이런 네네. 형태로 이제 보여줬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OS가 있고 가상화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공간이 따로 이제 독립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가상화 공간은 평소에는 가상화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PC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제 숨겨져 있고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에서 이제 동작을 할 때 필요할 때만 가상화 영역에 동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보가 나오는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저장이 돼 있거나 뭐 일부 뭐 그 시스템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는 것과 다르게 별도의 영역에 고립된 영역에서 저장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게 이제 가상화죠. 평소에도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그 시스템에 들어왔더라도 네. 거의 그걸로 들어갈 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이게 동작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어떤 방법론이 한 몇 년 전부터 쓰인 겁니까? 가상화 같은 경우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그 가상화라고 하는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솔루션들이 발생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돼 있던 네네.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윈도우 10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방법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가상화를 이용해서 네.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탑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자체를 감추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탈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네.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업에서 많은 이제 임직원들이 또 웹서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또 앱들도 많이 다운받고 자료도 다운받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악의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그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어떤 유해 사이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유해 앱 아니면 자료 네. 이런 다운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스팸 메일,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피싱 메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일에 이제 어떤 링크를 담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메일 자체에는 그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상에서 요거는 이상이 없는 메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링크만 달려져 네, 있고 네.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이제 별도의 사이트가 열리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나 예,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입력을 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네네. 피싱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메일을 많이 받는데 오피스 365에 이제 오피스 365 ATP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일이나 이런 걸 받아서 링크를 클릭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 이 링크가 안전한 링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싱 사이트라고 인정이 되면 사이트 자체가 열리지 않고 경고 메시지만 뜨는 네, 이런 네.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 뭐 피싱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아니면 전 세계에 이제 그 유해 사이트라고 그 리스트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IP 쪽에서 나오는 신고가 됐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차단을 해주거나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10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가드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정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될 때 웹 브라우저가 열리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가상화 영역에서 열립니다. 네. 네, 가상화 영역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무료로 준다고 하는 파일을 다운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막 제공한다고 하는 뭐 툴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네. 받을 때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들어와서 이제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간용이 되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웹 브라우저 자체가 가상화 영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가상화 영역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네요. 본 시스템하고는 이제 독립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상화 영역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는 네. 이런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윈도우 10에 들어있는 보안 영역 중에 하나죠. 가상에서 체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체크를 악성인지 하고, 아닌지를 예, 체크해서. 만약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본 시스템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상화 영역에서만 뭐 감염이 되거나 네, 뭐 네, 이런 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솔루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윈도우건 뭐건 간에 버전업이 되면 그거를 금방 패치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바쁜다든지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게 제로데이 어택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처럼 점점 모든 것이 클라우드화 돼버리면 그 제로데이 어택도 이제 커다란 이제 위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이 기본적으로 제로데이 어택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그쪽 뭐 보안 솔루션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커나 뭐 악성 코드를 쓰는 사람들이 그 OS나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노리고 이제 그렇죠. 들어오는 공격을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 해커들이
본인들이 OS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취약점을 뭐 알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물론 뭐 뛰어나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업데이트를 내놓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가 네네. 혹시나도 모르는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내놓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해커들이나 이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고 취약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만 잘하고 있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네.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약점 업데이트를 발표하면 네. 뭐 단시간 내에 그거를 노려서 이제 들어오는 공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취약점 패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적용하는 이 사이의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패치가 나오고 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공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윈도우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고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월 달, 9월 달에 2번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으로 보면 버전 업그레이드와 비슷한 이런 형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보안 업데이트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가 그만큼 빨라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제로데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체가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제로데이 어택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좀 쓸 수 있는 형태가 네. 제공이 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부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런 뭐 시스템 서비스하고요. 네. 보안 솔루션이랑 따로따로 했잖아요. 다른 그렇죠. 회사들이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융합해서 해가지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뭐 해커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네. 위협 많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보안이랑 아예 태생부터 같이 그냥 융합이 돼가지고 그렇죠. 설계하고 계속 업데이트 돼버리면 네. 이렇게 들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게 기업의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처가 점점 강화되고 옛날보다 굉장히 좀 쉬워지고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좀 더 물론 새로운 길을 찾겠지만 찾겠죠. 점점 쉬워지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 쓰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계속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회사로 인식하는 뭐 국내에도 그렇고 많이 없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보안 회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만 또 하는 회사로는 아니고 이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생산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편의도 다 고려를 하면서 네. 업무 패턴이나 현재 네. 뭐 저희가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뭐 별도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에서 보안까지 한 번에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 나가거나 뭐 네네. 업무 형식을 바꾸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진화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부장님 이런 이제 외부 보안 위협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고 싶었는데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고 하면, 뭐, 다들 하고 싶어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안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뭐, 보안을 추가하면 추가했지, 더 이제 뭐, 완벽한 보안은 뭐, 잘 없으니까 계속 추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들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솔루션이나 이걸 소개해 드렸지만 이걸 한 번에 도입하기는 사실상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고객분들도 현재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잘 판단하셔가지고 단계별로 도입을 하다 보시면 그 고객 담당자분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안이 계속 강화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마지막에 가면 이제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속 보안이 적용되고 지속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단계별이라고 하셨는데 네. 단계별이라면 어떤 단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뭐 오피스 365만 쓴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뭐 우리 회사가 일단은 보안보다는 이제 협업이나 생산성이 네네. 먼저다고 하면 이제 네네. 오피스 365 뭐 이런 걸 먼저 선택하시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보안에 이제 영역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문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문서 보안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문서 보안만 이거 따로 적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서 보안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우리 회사 뭐 업무 패턴이나 업무 시스템을 봤을 때는 문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도입을 하셔가지고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보안을 또 하신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 계정 보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가버넌스를 구축을 하신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단계별로 하시는 게 회사의 이제 업무 특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한 번에 물론 다 하면 고객분들도 좋고 저희도 이제 네네. 판매하는 입장에서 네네. 좋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을 지금 말씀하신 네. 다양한 우선순위를 좀 유형별로 정해놓고, 네. 한 번에 그거를 서비스 받을 수도 있지만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저희가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려를 하다 보면 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보안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네.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같이 저희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해드리고 뭐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부장님하고 쭉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게 윈도우 10하고 네. 기존의 오피스 365 요 자체에서도 뭔가 보안적인 네. 우리 활용할 만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뭐 더 원하는 아까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그렇습니다. M365에서 네. 그래서 기존의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신 분들도 네. 뭐 보안 모듈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기존의 오피스 365를 지금 현재 쓰고 있으신 분들도 뭐 혹시 뭐 관련 기능이나 보안적인 부분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연락을 주시면 네네.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부장님 이제 오늘 이제 4회차 네네네. 마지막 시간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쭉 해보니까 네. 네. 어떠세요? 이런 거 처음 해보시잖아요. 네. 네, 처음이죠. 네, 네네네. 처음입니다. 네. 많이 긴장도 되고. 네? 이제 다 끝나는데 다 네. 끝나가는데 이제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이게 이제 저도 처음 해보지만, 요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영업하고는 조금 이제 별도의 그럼요. 롤을 또 가지고 또 있는. SCK도 IT 관리자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더 그나마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신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네네.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게 이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네. 이제 이 경험 해보셨으니까 이번에 내년도에 네.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에 디지털 혁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시즌 2를 만든다 네. 한다면 이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일단은 이제 이번에 처음이어서 이제 네, 준비하기 네. 좀 힘들어가지고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 근데 이제 농담이고요. 네.
다음번에는 네. 이게 그 혹시나 기회가 된다고 네. 하면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계속 떠들곤 했지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쓰고 계시신 예,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뭐 솔직한 이야기, 네, 네, 현업에서 느끼는 네,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많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보급이 돼서 네.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많은 얘기를 저도 네.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예, 좋네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아, 그동안 고맙습니다. 아, 예, 그동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